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북 우성 청속 영덕 울진의 박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왜 이 범죄 집단에게 유리하게 이 범죄 집단의 편을 들어주느냐, 검찰이.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항소 포기 지시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느냐,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분노를 하고 궁금해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법무부 장관님께서 지금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얘기를 한 게 3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판결 직후에 보고를 받고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여러 사건 보고의 일환으로 그냥 결과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2번이네요. 11월 6일 날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그 보고를 받고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11월 17일에도 예결위 중에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아라는 보고를 받고 신중히 알아서 판단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충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항소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신중히 판단해라 그러면은 항소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제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해서 판단은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살아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이거는 문해력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건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수사검사, 공판검사, 차장, 중앙지검장까지 다 항소하겠다는 의견이었고, 대검에서도 그걸 수용해서 항소하겠다고 법무부의 의견을 구하는데 거기에다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그러면은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네, 저는 뭐 자,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 11월 6일 분명히 장관님 얘기를 하셨어요. 11월 6일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7일에 또 들었어요. 이 얘기를.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11월 6일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해서 검찰에서 충분히 신중히 판단해서 11월 7일에 다시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또 얘기를 하면은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시를 하신 장관님 의 중에도 그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1월 6일 날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7일에 다시 또 항소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정말로 신중히 판단하라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시를 했다라면은 알았다라고 끝내야죠. 근데 거기다가 다시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의원님, 이 건에 관련해서 뭐 국민적인 이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 관심도 많고, 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사실요. 그랬으면은 말씀하지 말았어야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합니까?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 아까 장관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의견 제시하거나 반대하거나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뭐 늘 의견은 냈습니다. 제가 무죄 사건에 관련해서 이게 항소의 필요성이 있겠냐 그런 의견 내면은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항소되게 했습니다. 장관 의견과 관계없이. 다 되게 항소하게 하고 검찰 의견대로 하는데 왜 유독 이 사건만 신중히 판단하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대통령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보고가 그렇게 와서 그랬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보고가 오면은 거기에 의견이 없으면은 그대로 하라고 하면은 알았다고 하든지 아무 말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고에 무슨 문제가 있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의 그런 의견에 관해 갖고 뭐 과거의 관해가 어땠든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속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 내부 회의를 할 때도 사실상 기속이죠. 예? 자, 이 얘기도 지금 노만석 대행과 지금 이진수 전달했다는 이진수 차관의 얘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노만석 대행은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3가지 선택지를 요구를 했다. 근데 3가지 선택지가 다 항소 포기하라는 거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진수 차관은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그리고 3가지 선택지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차관한테? 예, 뭐 두 사람 사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뭐 법무차관은 저희 뭐 그런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것은 구체적 사건의 주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만 들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장관님이 아무리 신중히 판단하라라는 그 문헌에 따라서 나는 중립적인 말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항소하겠다는 사람한테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러는 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와 진배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상의 수사지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지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차관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차관을 통해서 수사지휘를 한 겁니다. 이건 불법적인 수사지휘입니다.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뭐 당연히 구체적 사건에 대한 주의는 검찰총장 측에서 지휘하기로 되어 있고요. 법령상의 규정은 없지만 되게 관행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지휘의 실질은 수사지휘인데 내용은 수사지휘인데 형식상으로는 수사지휘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일상적인 자, 그다음에 의견 전달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다릅니다. 노만석 대행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법무부 차관이 수사지휘 발동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장관한테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진수 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전 협의 조율 과정이지 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전 협의 조율은 할 수 있습니까? 자, 구체적 사건에서 사전 협의 조율할 수 있습니까? 현행 법률상으로? 뭐 법령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왜 법령상의 네.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 검찰 사무를 갖다 지휘 감독할 책임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그 네.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만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권이 없어요. 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구체적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이 구체적 사건인데요. 구체적 사건이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총장을 통해서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지휘를 했어야지 차관을 통해서 이렇게 구두로 지시를 합니까? 이건 구체적 사건의 지휘가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그거는 협의 과정이라는 법무부에 얘기는 보고되는 모든 사안에 말일 관련해서 뿐이지. 장관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견에 장관 의견에 의견 낼 수 관련해갖고 없습니다. 검찰은 장관 의견 내면 안 기속되지 됩니다. 않습니다. 그게, 네, 네. 장관님, 네네. 검찰청법 8조 왜 만들어 놨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하지 말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장관이 그런 지휘 협의하고 지시할 수 있다고요? 그런 지휘 외에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그런 지시라든지 어떤 의견 전달에 기속되질 않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본인 그럼 하지 말라는 하는 법이 거니까요. 네.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기속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면은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 법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보고 근데 사건에 관련해서 장관님 아무런 의견도 전혀 내지 지금 않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 있겠습니까 그게? 예? 보고 사건에 관련해 갖고 사건 보고에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의견은 법으로 법무부 보고를 내에서는 하지 의견 말라고 해야 교환할 되지 수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이 검찰로 전달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아니 검찰의 의견을 그게 왜 전달하지 하는 않으려고 겁니다. 하면은 아예 대검에서 법무부에 사건 보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그것도 하지 사건 말아야죠. 보고도 하는 제가 거는 보니까 그거는 통보의 의미이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건 통보의 의미이지 지시를 받기 위한 보고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통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권한과 책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하려고 하는데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왜 거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사실상 지휘를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지휘는 법률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제 말씀하실 때 사퇴 의사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여전히 그러신가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련해 갖고 그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좀 규정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갖고서 제가 사퇴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퇴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많은 얘기네요. 상황에서 제가 사퇴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사건은 특검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관련자가 지금 법무부 장관입니다. 차관입니다. 검찰총장 대행이었습니다. 특검은 어느 때 합니까? 기존의 수사기관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해서 이 사안을 각자가 말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특검 여부에 관련해 갖고 장관이 그 개인적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특검 여부는 뭐 국회 결정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장관 생각 어떠십니까? 뭐 같은 취지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오히려 장관님은 정말로 장관님 말씀대로 명명백백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거 특검하든지 국정조사 하든지 해서 사실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어떤 뭐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환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관님께서는 이 민사소송으로도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7천억, 뭐 8천억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 추징 보전하고 있는 금액은 2천 몇백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천억은 이 사람들이 다 썼든지 어디 숨겨놓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전두환 노태우 재판에서 수십 년 동안 이걸 추적해서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어요. 이 추징 판결을 받아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강력한 추징할 수 있는 수단을 내팽개쳐 놓고 지금 장관이 민사소송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항소심에서 일단 1심보다도 중형들이 선고된 핵심 피고인들은 중형이 더 선고됐습니다. 중형 선고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의 그 피해액들이 더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부 범죄 수익이 좀 환수될 수 있도록. 이 사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추징할 수 없게 됐는데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죄 판결이 있는 경우에 겁니다. 네. 저는 검사를 하면서 무죄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항소 안 해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그것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것이 무죄 판결로 인해 가지고 명백한 무죄 판결인데 계속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항소를 자제하라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은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다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항소심까지는 통상 판결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안 가는 경우는 많지만은 항소심 판결까지도 아예 포기해버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엄청난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당군 일의 최대 지적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당군 일의 최대 부패 사건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인데 거기 항소심에서 다퉈볼 기회마저도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범죄 사실 자체는 그 사실관계 자체는 되게 확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겁니다.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사실심 판결은 사실이 확정되는 건 항소심 판결까지잖아요. 아니, 검찰의 공소사실과 판결 이유를 봤을 때 개발업자들과 성남시 일부 공무원들과의 어떤 결탁관계는 그건 뭐 정리된 것입니다. 사실. 그게 정리됐다고 해갖고 판결 다 끝난 겁니까? 무죄 판결된 사람도 있고 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소심에서 그 양형 부당의 사유가 받아들이지 않게 뭐 최선을 다하고요. 범죄 수익 관련해서는 보다 업무상 배임 또 양형 관련한 그 과정에서 더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양형의 문제가 좀 또 더 남아 있습니다. 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